예, 출발 성공 투자 올해의 마무리 전략 키맨의 황금 열쇠로 장식을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 팀 민재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좀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이제 올해는 다 갔으니 네네. 내년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전통적으로 1월 휴가라는 게 있잖아요. 개인들이 양도세 회피 물량을 던졌던 걸 계속 이제 담으면서 1월에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부분인데 내년에도 좀 기대를 걸어봐도 될까요? 네, 내년도 1월에도 똑같은 패턴이 아마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가 이제 배당 낙이었습니다. 이제 배당의 권리가 없어지는 날이라고 해서 배당 낙일이라고 하는데, 개장하자마자 어제는 이제 배당 차익 거래와 관련된 프로그램 매물이 이제 출하되었고요. 네, 오늘도 이제 아마 당분간은 그러한 매물이 계속 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12월 달에 이 배당의 권리를 챙기기 위해서 많은 비중이 이제 주식을 샀고요. 그 물량들이 아마 지금부터 해서 1월 달까지 순차적으로 계속 좀 출회가 된다. 기계적으로 이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수급적인 상황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대주주 요건 회피 매물이 끝나자마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순매수세로 아주 강하게 좀 다시 돌아서는 모습이고, 오늘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수급 구조는 개인의 매수 대 금융 투자 중심의 차익 거래, 매도 차익 거래 간의 격돌로 좀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흐름은 적어도 일단은 새해 첫 주까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금융투자에서 코스피에서만 약 4조 원에서 5조 정도를 샀고, 코스닥에서는 한 1조 원 넘게 지금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스란히 이제 매도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매도라 하면 대부분 이제 기계적인 매물이 시가총액 대형주 쪽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형주 쪽으로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에는 중소형주 효과 이야기하는 게 이러한 수급적 요인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무거운 흐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 워렌 버핏께서 썰물이 빠졌을 때 비로소 누가 벌거벗고 헤엄쳤는지 알 수 있다라는 명언을 남기셨거든요.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대규모 프로그램 매물이 이렇게 나오면 진짜 기계적으로 매수한 거, 아니면 진짜 이 주식이 좋아서 산 거, 옥석 구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프로그램 매수로 해서 상승한 것과 그리고 나름 알맹이 있는 주식 간의 명암이 이제 갈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배당 낙일에 강하게 움직였던 업종을 대표적으로 제가 한번 보니까, 뭐 게임이라든지 반도체 기판 쪽,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장비 소재, 이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펀드와 연기금 투신에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수 강도가 좀 강했던 종목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한번 뽑아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업종들의 종목들이 상위에 대부분 포진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통솔로 알고 있는 게, 연말에 강했던 종목들이 연초에도 배당 낙일과 폐장일에 강했던 종목들이 내년도 연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업종들 관련된 종목들이 내년도 초에도 좀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연말에 강한 종목들이 2022년 연초도 폭발적인 상승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는 이제 2023년에는 우리가 주식 양도세 부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이 마지막 비과세이기 때문에 아마 중소형주 쪽에서 수익률 게임이 내년도에는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으로 일단 1월 달은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지수 데이터도 봐도 코스피보다는 1월에는 코스닥이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중소형주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어떤 섹터나 종목에 주목을 하면 수익률이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시장 평균치보다 성장을 아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일단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표적으로 저성장 국가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라는 이 부분이 되게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산업에 이제 아마 수급이 상당히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영업이 성장률이 높게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업종을 6개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업종을 추려봤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게임이라든지 IT 하드웨어라든지 이러한 IT 관련주들 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씨가 너무 안 보이네요. 제가 순서대로 읽어드릴게요. 네네. 통신 장비, 게임 소프트웨어, 핸드셋, 미디어, IT 하드웨어, IT 가전 순입니다. 네네. 예. 방금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종목들은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30% 이상으로 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강한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업종들만 제가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 원래 제가 이제 연말에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제 유망 업종은 그 중에서도 새로운 메타버스 콘텐츠의 활용을 위해서 새로운 하드웨어 기기 출현이 이제 모멘텀이 될 IT 하드웨어, IT 하드웨어 업종을 저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IT 하드웨어, 예. 종목까지 추려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예. IT 하드웨어 쪽에서도 예. 이제 빅테크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애플이라든지 예전에 페이스북인데 지금 메타로 사명을 변경했죠. 이런 빅테크들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꿈을 기획하는 게 빅테크고요.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그 꿈을 하드웨어로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애플이 신제품을 내놓을 때 어떤 부품사한테 이거를 이제 맡길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찾아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 아마 메타도 구글, 페이스북도 그러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VR 기기, 뭐 AR 기기 관련해서는 한국의 수혜업체 쪽을 찾아보시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미국의 빅테크, 하드웨어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주식은 지금 뭐 LG이노텍이라는 그 누구나 다들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제가 LG이노텍을 이야기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좀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좀 작은 종목을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 우리가 FPCB라고 하면 PCB이긴 한데 F가 이제 플렉서블 좀 이렇게 연성. 예, 연성 회로기판이죠. 예. 좀 휘어지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우리가 모바일은 그 안에 이제 그 공간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PCB 기판도 이렇게 휘게 만들어야지 부품을 자유롭게 여러 가지 더 만들 수 있고 넣을 수 있기 때문에 FPCB가 좀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VR 기기, AR 기기에서도 이 FPCB가 탑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워낙 기기가 제한적인 규모, 그 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회사가 뉴플렉스라는 회사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오큘러스의 앱이 미국 전체 앱 1위를 이 크리스마스 전후로 기록했다는 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건데 그만큼 지금 이 기기가 미국에서 인기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FPCB를 납품을 하고 있고 앞으로 AR, VR 기기가 확대된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뉴플렉스를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납품하고 있어요? 오큘러스로? 네, 오큘러스로 이미 들어가고 있고요. 예. 내년도에는 이제 CES라든지 다양한 또 이벤트를 통해서 오큘러스 이제 3를 이제 출시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또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업황의 턴어라운드도 빨리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쪽은 이제 IT 하드웨어 쪽에서 핸드셋인데 폴더블 폰입니다. 폴더블 폰은 이제 원래는 700만 대, 저도 원래 사서 이제 앵커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폴더블 폰을 방송 중에. 네, 근데 내년도에는 1,300만 대 판매를 생각하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폴더블 폰도 성장이 확실하게 보이는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폴더블 폰 부품주는 해외 쪽의 부품주가 딱히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80%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밸류체인에서 그 부분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파인테크닉스라는 회사가 내장 힌지라고 하는 메탈 플레이트를 잘 해왔는데 외장 힌지 쪽으로 확장한다는 이야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인테크닉스와 같은 이런 부품사들은 아마도 내년도에 리레이팅 할 수 있는 폴더 부품 관련주 중에서 그런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인테크닉스 주목하시는 거죠? 네네. 예, 파인테크닉스. 예, 메타버스 하드웨어하고 폴더블 폰 관련주를 내년 유망 섹터로 주셨습니다. 이제 IT 하드웨어 쪽에서 두 가지 포인트였고요. 종목은 메타버스 하드웨어는 뭐 LG이노텍은 많은 분들 알고 계시고 뉴플렉스 오늘 새롭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폴더블 폰 관련주도 체크해 주셨고요. 파인테크닉스 기억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섹터, 이제 게임주를 놓칠 수 없잖아요. 네. 사실 지난주에 오셨을 때 제가 막 한 종목만 주고 가세요 끝까지 잡고 얻어낸 종목이 바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20% 넘게 올랐습니다. 좀 계속 봐도 되는 건지 조금 더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체크해 주세요. 네, 저는 예전에 이제 위메이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던 적이 있는데 예. 이 컴투스 홀딩스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위메이드가 하고 있는 그 길을 그대로 좀 따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21년 하반기 들어서 이 독자적인 토큰 경제 생태계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행보가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자체 토큰인 이제 C2X라는 것도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 개발 플랫폼으로 이제 고도화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NFT 거래소 오픈이라든지 다양한 이벤트들이 내년 1분기에 좀 집중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컴투스를 통해서는 신작도 지금 출시가 될 예정으로 지금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위메이드가 이미 실행을 했고 성공을 했다는 측면에서 위메이드하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위메이드의 시총은 6조 정도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컴투스 홀딩스는 지금 1조 5천억 정도밖에 아직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컴투스 홀딩스가 아직은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물론 일주일 동안 주가는 좀 올라왔지만 그래서 여전히, 예. 네네, 최근 5거래일 동안 기간이 한 90억 샀고요. 20일 동안은 680억을 샀는데 사상 최고가 수준이라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폐장일 오늘 만약에 좀 조정을 준다면 저는 분할 매수해서 연초를 가지고 넘어가는 거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내년도 주도 섹터 IT 하드웨어와 게임 주목을 하셨고, 여전히 게임의 탑픽 컴투스 홀딩스,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 이런 내용 주셨습니다. KB증권 민재기 팀장과 함께 했고요. 출발 성공 투자 준비된 순서도 여기까지입니다. 자, 남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 한 해 매듭 잘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